안녕하세요. 이런 생각입니다. 오늘 해볼 생각은 바로 요즘에 가장 경제적으로 핫한 뉴스죠.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. 먼저 이 미국하고 저희 나라랑 비슷한 관세율을 적용받은 게 일본과 유럽인데, 일본과 유럽은 이미 그 금액에 대해서 합의가 끝난 상태고, 일본은 15%로 자동차 관세가 내려왔고, 유럽은 아직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안 내려왔다면 내려오겠죠.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날 때까지만 해도 뭐 워낙 잘 된 회담이라서 뭐 서류를 만들 필요가 없다,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,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. 그냥 서로 간에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서류를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.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한국 국민들한테는 그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잘 된 것처럼 포장을 해서 언론에 보도를 한 거죠. 근데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잘 했고,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을 차라리 한국 기업한테 몰아주고 미국한테 주지 말고 관세를 그냥 그대로 두들겨 맞자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이거는 21세기의 경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은 이 결국은 이런 겁니다. 이 3,500억 달러를 물론 미국이 다 현금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. 제 생각은 아마도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이런 걸로 해주긴 할 건데, 물론 그 비율은, 현금의 비율은 일본이나 유럽보다 훨씬 높긴 하겠죠. 근데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 현금으로 넣어라라고 하면은 한 1,100 얼마가 되겠죠? 1,100억 달러 정도가 될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나는 상황이 오게 되고, 그러게 되면은 뭐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하진 않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라가 망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. 지금 그 미국한테 3,500억 달러를 주지 말고 그 돈을 한국 기업한테 지원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%만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.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수출 규모 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랑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들이 이제 수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15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몇십 년 동안 쪼개서 지원을 하더라도 3,500억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 30%가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품목이니까 거기서는 이제 미국이랑 협상을 안 할 수 없었던 거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도 나왔지만 미국이 아직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품목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의약품이죠.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에 100%를 때렸습니다. 반면에 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과 유럽에는 관세를 15%만 부과했는지 빵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100%의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았죠. 근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이미 많은 이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미국 본토나 아니면 미국령으로 공장을 옮겨놨기도 하고, 애초부터 의약품이 수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전부 다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장들이 그렇게 피해가 많지 않은 반면에 문제는 바로 두 번째 품목, 반도체가 문제죠.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수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? 물론 반도체만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약 15%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. 그런데 이 반도체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모두 합하면은
35에서 40%가 넘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미국도 이 반도체 단일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가 들어간 전자제품에 대해서 그 전자제품에 들어간 반도체 개수만큼 계산을 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미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30%밖에 안 되는, 30%도 많지만 이 자동차 할 때 그렇게 다 퍼주듯이 관세 협상을 했는데, 만약에 반도체, 우리나라 반도체 30%, 40% 차지하는 거를 관세 협상을 안 하고 그냥 관세를 두들겨 맞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? 뭐 이거는 굳이 계산을 깊게 하지 않아도 뭐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무역 적자에 계속 빠져들게 되고 대한민국은 아마 IMF와 같은 외환위기를 맞이할 겁니다. 반면에 관세 협상을 해서 3,500억 달러는 다 주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. 이거는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준다라고 하면은 당장은 많은 돈이 나가니까 아픔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미국에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무역 흑자를 낼 수 있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든 굴러갈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러면은 이 관세 협상을 했을 때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국 정부가 계속 미국한테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. 뭐 이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은 결론적으로 미국은 아주 높은 확률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절대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해주지 않을 겁니다. 아마 해준다고 해도 한시적으로 일정 금액에 대해서만, 예를 들어서 이 대출이나 아니면은 한국에서 직접 이제 돈을 넣는 거를 제외한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통화 스와프를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. 일단은 지금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 나라가 가장 대표적으로는 EU랑 일본이죠. 근데 EU랑 일본 같은 경우에 아주 예전부터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해준 게 아니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 이때 통화 스와프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세계 경제가 다 나락으로 가버릴 게 눈에 뻔하니까 그래도 최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EU랑 일본에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해준 거거든요. 근데 지금 대한민국 보십시오. 누가 봐도 완전 미국 편이라고 할 수 없는 나라인데다가 유럽이랑 일본하고 비교하면은 경제력이 비교도 안 됩니다.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진짜 비하하는 몇 안 되는 나라 국민이긴 한데 엄밀하게 숫자로 들여다보면은 대한민국은 일본에 비교도 안 되는 경제 규모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은 절대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안 해주고 이 협상이 잘 된다고 하면은 이 현금이랑 대출로 커버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해줄 거다. 근데 그것도 대한민국이 미국에 완전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만 그게 가능할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일정 부분의 통화 스와프도 안 해줄 겁니다. 여기까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제 생각 말씀드렸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